계속해서 푸른도시 사업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남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박기수 공원과장입니다.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이쪽 걷기 좋은 테마가 있는 숲길 조성입니다. 등산로 편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숲길 재정비 방안으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불악산 및 덕암산 총 9.5km를 대상으로 숲길 실태조사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금해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숲길 실태조사 및 조성계획 타당성 용역 준공 후에는 토지 해부 매수 및 숲길 정비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시민을 위한 녹색 힐링 공간 조성입니다. 가로수길 및 친환경 산책길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녹색의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평택 나무건조 가로수 녹지 조성 및 관리 추진 사업을 총 7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활 속 녹색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가로수길 조성사업 추진으로 합정동 251번지 1호내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띠녹지 등을 조성하고 완충녹지 친환경 숲길 조성 사업으로 합정동 873의 1번지 1호내 6천만 원의 사업비로 맨발 걷기 등을 조성하며 가로수 뿌리 생환경 관리 사업으로 평택 남부곤역에 4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뿌리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흔치휴게소 확대 방안 타당성 검토입니다. 도시자연공원과 인접한 기조성된 공간으로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 산림훼손 방지 등 시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합공간 조성 검토 추진으로 현재 흔치휴게소 1,109평방미터 면적을 5,400m 면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주변 현황, 이용객 동선 등 공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2025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조 그린웨이 녹색 도시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비 및 100만 특례시에 상응하는 평택을 하나원 녹지 벨트로 연결하는 그린웨이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 밀착형 그린웨이 사업으로 도시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4년도에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미세먼지 차단숲 5개소의 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평택 전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30년 근내의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조 정원도시 조성 및 생활권 정원문화 확산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숲정원 도시 조성으로 생활권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4년도에는 행복정원 15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민정원 리더를 양성하는 평택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원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도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 개최 선조 공모에 참여하여 우리시 농업기술센터가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 참여형 도시숲 확대 조성입니다. 시민 직접 참여하여 심고 가꾸고 즐기는 다양한 시민 참여형 도시숲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민 참여 숲 조성, 헌수목 사업, 도시숲, 시민학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민 참여 숲 조성을 더욱더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바람길 숲,
공간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한 산림 자원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산림재해 대응을 통한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나무 재섬 춘병 방제 등 5개 사업에 49억 원의 사업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생활권 주변 비용행출 방지를 통한 시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소나무 재손 춘병, 돌발 병해 춘병, 녹지 및 가로수 병해출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산림재해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 방지 대책본부 및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산불 방지 대기 근무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공업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조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청북 택지지구내 체육시설 용지를 시민을 위한 네포츠 공원 및 편의시설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595억 원을 투자하여 청북 호수, 수변 산책로, 파크 골프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금년 3월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조 장기밀집행 도시공원 효율적 조성입니다. 장기밀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6,351억 원을 투자하여 모산, 은실공원 등 15개소를 추진 중이며 금년 내 모산 1공구, 은실 1공구, 진이역 소공원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원 내 맨발 걷기길 조성입니다. 공원 내 맨발 걷기길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하여 은실, 동부, 안중 태미공원 등 공원 6개소에 총 사업비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황토 산책로 등 맨발 걷기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에너지체험 공원입니다. 민간 협치 모델 개발 사업으로 내가 시장이라면 채택 사업으로 방죽골 어린이공원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자가발전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에너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시민 참여형 공원 운영입니다. 다양한 시민 참여형 공원 이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시설물 운영을 위해 소풍정원 등 13개소 물놀이터와 학현 어드벤처, 각종 숲체험, 유아숲, 숲해설 등 시민 맞춤형 공원 시설을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기대 요구 부분 및 양질의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의 환경 개선 및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원 내 식생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과 저수지 준설 등 공원 호수 수질 개선, 신장공원 반면 개선 공사 추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가 소관을 마치고 녹색 건축 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공건축 마스터 플랜 수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건축 기틀을 마련하고자 공공건축물의 지역별 분포도 및 생애주기 관리 등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전수 실태조사 용역을 금년 2월에 추진하여 공공건축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중장기 공공건축 추진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건축 마스터 플랜으로 공공건축물의 생애중에 따른 유지 관리 및 기능을 개선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예산 효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정타운 및 안전축장소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행정타운은 타당성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3년 7월 건축기획 용역에 착수하였고 지난 12월에는 부지를 분납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타운의 건립의 중요한 사항 검토 및 결정, 일정 협의 등을 위한 국제설계공모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5월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축장소는 설계 용역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조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등 8개소에 총 사업비 1,758억 원을 신속 추진으로 적게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관리 체계의 일원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건축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발주부서와 서로 협력하여 공공건축물 주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평화아트센터 건립 등 4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시민 중심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 도시사업소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한상록 소장님 그리고 또 우리 그 산림농집과 박기출 과장님 그다음에 공원과 우리 박기수 과장님들 진급한 거 축하드립니다. 네, 평택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이쪽에 보면 걷기 좋은 테마가 있는 숲 조성 뭐 이거 하는 건 좋은데 그 주요 숲길 단계별 사업 추진을 보니까 이제 2단계가 2025년서부터 2026년까지 백운산하고 무봉산하고 마은산으로 3단계로 2026년서부터 2027년까지 명봉산, 무성산, 오봉산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유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유지에다가 이 사업이 그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의 그 허가 없이 이게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추진할 대부분 계획입니까? 등산로가 개인 소유주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번에 5천만 원 요금비를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그 타당성 그러니까 등산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측으로 5m에서 10m만이라도 그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서 그게 만일에 타당성이 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태워가지고 그 부분만이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물을 설치할 그런 매입을 생각입니다. 통해서 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등산로로 근데 이제 지정 고시하려고. 이게 등산로를 매입하게 되면 땅 주인 입장에서 보면 땅 모양이 또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그 문제가 파생될 소지가 많아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저는 그 전에 제가 초선일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전 마은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봐서 전 평택호 강변도로랑도 연계를 해야 되고 관광단지들이랑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불악산 마냥 일부 이제 매입을 추진하는 게 주인들도 지금 계속 공원 부지로 지금 묶여 있어가지고 사유지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이제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과연 등산로 부분만 그분들이 이거를 매각을 해서 이게 길이 나는 것도 아닌데 과연 그 부분만 이분들이 그 매각을 그 허용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당히 좀 힘들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제 사유지가 있더라도 뭐 가운데가 쭉 잘라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애매하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잘못하면 못 쓰는 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겠지만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0족점 한번 볼게요.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 조성 사업 이거 제대로 돼가고 있습니까? 진행대로? 예, 지금까지는 이제 공사 발주에 대한 업체는 선정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감리 용역이 선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달청에서 1월 30일자로 그 입찰 공고를 지금 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입찰 공고를 올렸다가 왜 취소를 한 겁니까? 취소를 했다가 다시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취소를 한 겁니까? 지금 여러 잡음들이 조금 저한테 들려요. 예, 감리업체 할 때 그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이 예. 좀 완화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조경을 100%로 넣었는데요. 토목 분야를 좀 거기다 넣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올린 상태는 조경은 100% 인정해주고 토목 분야는 유사 경력에 50%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경 분야 100% 넣으니까 토목 분야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입찰 공고 낸 거를 내렸습니다. 입찰 공고를 내서 업체가 선정이 지금 된 겁니까? 아닙니다. 1월 설계 쪽 말고 30일부로 다른 쪽은 네 지금 네, 입찰 시행사는- 두 군데 올렸었죠. 입찰 2번. 예. 예, 2번 올렸는데 네. 지금 현재 입찰 공고가 1월 30일 현재 조달청에 공고돼 있고요. 개찰은 2월 20일 날 하고 그다음에 적격 심사하면은 한 3월 4일 정도에 그 감리업체가 선정될 거로 보여집니다. 진행이 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좀 뭐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좀 일부의 잡음들은 어느 뭐 그 잡음들이 옳다 그르다를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 일단 일부에서 좀 그 들리는 얘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들여다 볼 거지만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되게끔 그리고 지금 청북 주민들이 지금 이 호수공원을 빨리 좀 조성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공정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1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뭐 효율적 조성이 있는데 뭐 이거는 미집행 도로도 마찬가지고 20년 이상 된 미집행 우리가 이제 그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몰제에 걸려서 해제돼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빨리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재원 확보가 좀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 미집행 공원들은 지금 재원 확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여기 투자하려는 모산은실 대표적인 게 모산은실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지금 있는데 지금 이제 기체 발행을 위해서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지금 거의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고금리에다가 지금 경제가 또 이렇다 보니까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잘 세워서 사업들이 좀 잘 돌아가게끔 해야 되고 또 이자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재원 확보하는 이런 면들이 전보다는 좀 어려워질 소지도 지금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내가 여기서 깊이 있게는 안 하겠지만 만전을 좀 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그 친구식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이 다 대답을 해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고 그러시는데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저희가 지방채로 1,552억을 좀 확보했고요. 금년에도 공공자문으로 해서 모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130억을 지금 1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653억이 지금 모자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연차별로 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그 부채가 31개 시군에 비해서 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기체 발행하는 부분도 지금 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업에 평택구 관광단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의해서 기체 발행 또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재원이 흐름이 좀 저는 앞으로는 이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그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이자 부담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고금리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좀 잘 좀 진행하셔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13쪽 좀 한번 봐보죠. 지금 공원 내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특히 이제 황토 산책로를
지금 조성하는 건데 사실은 의외로 이 황토 산책로를 좀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많아서 뭐 이거는 잘 진행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거의 공원 위주로 해서 지금 조성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산지법이나 뭐 기타 뭐 완충녹지법 같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뭐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부분 보면은 그 안쪽 쪽으로 보면은 현아지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현아지구가 있으면 그 38번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완충녹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그 사이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운동 다니시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완충녹지라 사실 시설물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황토길 같은 거는 가능하지 않나요? 예, 저기 도시공민 녹지를 관한 법률에서도 이제 일부 그 권익위원회에서 공고상으로요.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제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편익 시설 정도는 할 수 있게 유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 내에도 황토길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무슨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괜찮은데 일단은 황토 흙을 이용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데를 좀 길이를 좀 넓게 잡아서 이용하면 워낙 그 저기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건 내가 우리 지역구를 얘기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남부나 북부도 그런 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체험형 공원 그 운영인데 학현 어드벤처 지금 이게 정비 계획이 없습니까? 시설물을 좀 보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주변 정리 예를 네. 들어 산소도 있고 그 주변이 사실 주민들이 저기 대기하고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거기가. 거기 사무실 마냥 쓰는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죠, 그렇죠? 컨테이너 사무실도 적은데 그 앞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유아들이 또 많이 와서 기다릴 때 부모님들이 앉아 있는 공간이 좀 너무 좁은데 거기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나 제가 더 거기를 이제 난초를 가다가 이제 뒤에 주차를 하고 이제 가다 보면 많은 문제 의식을 갖는 게 그 유아숲 거기 유아숲 교실 있죠.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도서실 마냥 이렇게 차려놓은데 예, 그렇죠? 소규모 도서관이 네,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근데 안철 앞에는 또 우리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가보시면 책들 되게 오래된 것 마냥 그렇게 누적 좀 눅눅하고 거기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거기 공간을 일부러 그 확보를 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초에 그 간이식으로 만드는 부분이요. 원래 이제 그쪽 부분이 주차장도 없다가 만들어졌고 그 위에 이제 국궁장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어 가지고 이제 출장소 직원들도 점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이용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도 저기 휴식 시간에 볼 수 있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당초에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거기 가다 보면 그 공무원분들이 와서 내가 휴식하는 건 봤어요. 에어컨이 있으니까 시원하고 그러니까. 근데 일반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책을 보면서 뭐 휴식하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이게 거의 못 보고 실제로 거기 한번 가보시면 눅눅하고 물론 전 유아숲을 뭐 우리가 위탁 줘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쓰는 사무실은 일부 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 지금 도서실 마냥 사용하는 부분은 한번 좀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치 건너가지고 바로 그 출장소만 그 통과해서 나가면 바로 도서실이 있잖아요. 걸로 다 가지 그쪽에서 뭐 책 보고 그러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 방법이 옳다는 건 아니고
제가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저기 소장님이 계속 그 답변을 하시니까 소장님은 워낙 그 과장님 있을 때부터 경험이 많으시고 그래서 대답도 잘하시는데 우리 박기출 과장님하고 우리 박기수 과장님들이 좀 오늘은 그 처음 이렇게 나올 때는 사실 이게 좀 떨리는 부분도 있고 뭐 정신이 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앞으로 이제 더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또 오늘은 좀 말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19쪽에 그 안중 출장소 즉 건립이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그 실시 계획이 이제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얼추 이제 좀 평면 계획이 얼추 다 완료가 됐고 3월쯤이면은 이제 그 건축 허가 그러니까 건축 협의 요거를 신청할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행하면서 한 4월이나 3월 말쯤에 그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착공이 그렇게 들어가면 준공은 언제쯤?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그 25년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래 설계하고 이제 조금 변형이 돼서 이제 그 세 개의 건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두 개의 건물 본청하고 이제 도서관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로 해서 지하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주차장이 그렇게 들어가게끔 설계가 됐었는데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휴게 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의 건물이 또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당초 설계안도 가운데 그 커뮤니티 시설이 있었습니다. 맨 그런데 처음에 그랬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제 그 안녕 출장소 건물서부터 그 도서관 건물까지 이제 그 상부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행로가 있는데 그 건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커뮤니티 시설은 약간 그 뒤쪽으로 그 뒤에 산 그 공원 쪽으로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는 전면에 봤을 때 잘 노출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하나를 좀 부탁드리면 이게 위치가 보면 송출이랑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이제 출장소가 있고 그 맞은편에 상가들이 이제 그 상업시설들이 그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상가 쪽이나 상업시설 쪽에서 이제 주차가 하기가 힘들으니까 출장소에서 대고 이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거기도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도서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대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 다 차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차장 상당히 또 혼잡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 그 뒤에 있는 공원 나중에 저희 그 시에서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쪽으로 지금 활용하던 이 주차 문제만큼은 좀 넉넉하게 할 수 있게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의원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2024년도 본 예산이 얼마 담았죠? 약 581억 정도 581억. 가까운 수준. 2023년도 최종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푸른도시는? 거의 한 660억 정도 돼가지고 한 12% 정도가 좀 감소된 금액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게 산림 자원 육성 사업 좀 볼게요. 제가 이거를 이제 몇 년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일부 있어서 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방제 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 방제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수작업으로 잘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항공으로 다 방제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이제 기존에는 항공 방지를 했는데 이제 환경 단체에서 생태계 파괴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항공 방지는
거의 안 항공 하고 방제는 있는 거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방제를 합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을 거기는 이제 줄을 당겨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는 이제 드론을 좀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항공 방제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나무 생산 단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그게 항공방제. 환경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항공방제? 약재가 이제 옛날에는 뭐 고독성이다 보니까는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뭐 어떻게 됐든 이게 직접 우리 이제 실무자들께서 직접 뭐 산에 직접 올라가서 무슨 확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은 사실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뭐 예, 이제 그렇습니다. 어디 위탁 업체에다 이제 맡기면 알아서 잘 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산 집행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산불 감시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확인을 하시는지 그걸 한번 답변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원래 이제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숲과 고기 페토리라고 이제 저기 국도비 지원해줘가지고 이제 기간제를 이제 4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 분들은 이제 등산로에 다니면서 나무가 넘어졌다든지 거기에 대한 이제 민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 기간제들이 직접 운영하고요.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산 정상에 있는 부분에 뭐 신불나방이라든지 이런 뭐 순간순간 돌발 비영해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이제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현장까지 가서 확인은 못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래도 그 외에 녹지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시설비를 풀어가지고 발주를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공사 감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수시로 별도로 병충해 방제 차량을 이용해서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제 사업 같은 경우도 무슨 하자 보수 같은 게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더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더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다 했습니다라고 하면 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산에 직접 뭐 올라가서 잘 뭐 방제 작업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물론 이제 서로 믿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뭐 광범위하게 전반적으로 골고루 방제 작업이 잘 됐으면 모르겠으나 좀 나태하게 좀 비정형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작업 끝났다라고 해도 예산을 그대로 다 집행해 주느냐 이건 좀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북 호수공원 조성 사업 이게 원래는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다 관리를 했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렇죠. 업무를 거기서 추진하다가 이제 하다가 보험가로 보험가로 넘어왔습니다. 이관된 것 같은데 업체 선정까지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공원 명칭까지도 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 조달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이요? 예, 전체 다 예, 그렇습니다. 575억.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조달 방법은 그냥 일반 예산 세워서 하시는 겁니까? 예, 뭐를- 자체 사업입니다. 발행 예, 시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이거 2, 3년에 걸쳐서 다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조달이? 지금 현재 회사 예. 뭐 채권 발행하세요? 아닙니다. 전액 10이고요. 그 본 예산에 일단 지금 70억 확보하였고요. 네.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575억 중에 198억이 물납을 해서 토지 비용이고요. 실적으로 지금 예산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은 한 300억. 322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평택에 공원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시민분들이 이렇게 정말 즐기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공원이 사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청북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공동 주택이 이제 많이 들어서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평택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원 결과물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잘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민 체험형 그 공원 운영 사업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잘 하시겠죠. 이거 관리 감독 잘 하시겠지만 지금 공원과에서 그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근린공원 같은 생태공원 같은데 이제 대여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죠. 네. 이럴 때에 식음료를 전혀 제공을 못하게끔 그러니까 상행이 포함해서 못하게끔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상업행위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무슨 아파트에 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뭐 포장마차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일부 이제 기관 같은 데서 이제 운영을 하는 이런 그 식음료 판매 같은 거는 좀 유연적으로 좀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일부 식음료 판매 같은 거, 좀 허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 만약에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은 한번 다른 지자체 한번 파악해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저 이게 하겠습니다. 뭐 완전히 그 어떠한 그 무슨 행사 축제 같은 걸 이제 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꼭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음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전혀 못하게 하게 되면 그 본래의 행사의 취지에 조금 또 이렇게 좀 변형되는 상황이 좀 발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 행사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공공 그 건축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뭐 계획되고 지금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게 한 7, 8건 되는 것 같고요. 그죠? 행정타운 상당히 지금 많이 건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당연히 감리업체가 있긴 하겠지만 그거 이외에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현재 그 이제 저희 부서 업무가 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공사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 전체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하고 뭐 시공사와 그다음에 용역사들을 관리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감리 업무를 하는 업체도 있지만은 그런 업무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 공공건축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계속 회의도 진행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준공이 된 다음에 실제 이제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뭐 하자가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뭐 2년 이내는 어차피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업체에서 하겠지만 2년이 지나고서도 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다녀보면 뭐 누수가 된다든지 뭐 일부 벽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상적인 그 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공동주택 같은데 입주를 해가지고 사는데 2년이 지나서 그렇게 뭐 하자 생깁니까? 저분 거의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관공서나 뭐 이런 공공청사 같은 데는 하자가 유독 더 많아. 그럼 꼭 부실시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데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냥 감리업체에다가만 맡겨서 다 됐어? 예산 집행해주고 그냥 끝내? 그리고 2년 동안 하자 생기면 그냥 하자 보수하고 2년 끝나면은 야 이제 우리가 해야 돼. 그냥 우리 예산 들여서 고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자 기간은 이제 그 공정별로 이제 좀 뭐 최대 5년까지도 이제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증권 자체로 이제 분리해서 그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자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100%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을 안 나가는 건 아니고 그 용역업체, 감리업체에다가 맡기고 업무를 뭐 등한시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현장을 열심히 나가서 이제 공정별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또 이제 용역사에다가 감리 용역사에다가 맡기지 않고 저희가 직접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시공자한테도 이제 뭐 그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서 뭐 변경 조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에 대해서 더 충실히 이행해서 하자가 없는 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24년도 660억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정말 뭐 예산이 사이드로 빠지지 않고 누수되지 않고 철저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관리 감독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저 사립녹지 과장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전년도 예산안 심의 때도 일부 지적을 했지만 평택시가 아직까지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 끝에서 맨 꼴찌, 끝에서 두 번째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 의원입니다. 우리 한상록 그 푸른도시 사업소 소장 승진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업무 보고서 3쪽을 보시면은 가로수 뿌리가 지금 다 올라와서 여기가 뭐 저기 보도인가요? 이 위치가 예, 대부분 사진상- 보도입니다. 사진상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도 사람이 사진. 다니는 보도죠? 예, 예. 그 이런 거 공사할 때는 어느 식으로 공사를 하나요? 이 나무 뿌리가 위로 이렇게 성장돼서 올라왔는데 그 나무 뿌리를 절단할 수 없는 거고 높이를 높여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 작업할 때 저희도 이제 여러 각도로 좀 검토를 해봤던 사항들인데요. 너무 이제 위로 올라와가지고 저 보도블록을 걷어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높이를 좀 맞춰가지고 완만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 그 구배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위에 부분 일부를 저기 절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완충녹지가 있어요. 완충녹지가 있고 뭐 다 완충녹지가 있는 건 아니고 완충녹지가 있고 보도가 있고 도로가 있잖아요. 경계석이 있고 이제 보도 끝에 경계석이 있고 이제 도로가 있고 그런데 보통 보면 그 경계석 옆에다가 가로수를 식재를 해요. 그리고 완충녹지에 또 나무를 또 식재를 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보도에는 나무 이런 식으로 지금 나무가 이제 성장이 되면은 이 보도 공사를 계속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그냥 완충녹지에다가 나무를 더 식재를 더 가로수 식재를 완충녹지 쪽에다 식재를 해주면은 예산 낭비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아닌가요? 예,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또 별도로 시장님도 지시사항을 있었습니다. 저기 인도폭을 좀 늘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꼭 굳이 큰 나무만 심지 말고 조그만 나무더라도 지장되지 않는 보험, 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띵독지 개념으로도 심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내각대로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금 그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몇 년간 지금 평택시에 그 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기 농도 이런 치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나무를 많이 심어서 잘 관리를 해서 푸른 도시를 만드는 목적은 있지만은 우리가 이 보도 쪽에서 매년 그 보수 공사로 해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띠녹지라고 그랬죠. 보도 쪽에 길게 이렇게 녹지 가꾸는 거. 그 부분도 사실 좀 우리 평택시에서는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왜냐하면은 이제 먼저도 우리 이기혁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고덕 쪽에도 가면은 안전 펜스 그 보도에 안전 펜스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도로로 넘어오지 못하게 펜스를 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또 띠록지를 또 심어요. 저 식재를 또 해놔요. 그럼 이게 좀 성장했을 때는 관리를 하려면은 해마다 전지를 하고 잘라줘야 되는데 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유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런 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도로 건설도로과나 도로관리과나 이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뭐 넓은 공간에다 나무를 많이 심는 건 좋지만은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녹색건축사업과장 잘 아시겠지만 통복천에 그 지금 인도에 데크 공사가 다 돼 있잖아요. 먼저 그 통복 한 몇 년 한 10년 됐나요? 그 공사한 지가 10년 넘었나요? 데크 공사. 그 제가 뭐 현황을 제 이제 업무는 저희가 아니고요. 이제 그 제가 현장 쪽에 좀 그 자주 다녀봐서 그런데 한 10년은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걸 다 철거할 그럴 수준이에요. 그 데크가 다 비틀어지고 이 사고 가지고 주저앉아서 사람이 걷다가 발이 낄 염려 사고도 있고 그래서 보수공사는 지금 도로관리까지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걸 드러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벚꽃나무가 쭉 식재가 되어 있는데 보도블록도 다 드러내서 다시 이제 그 공사를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에요. 현재 그 철거 비용하고 뭐 다시 보도블록 설치 비용하고 하면은 큰 액수가 들어가는 그런 공사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하면은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이렇게 A국 같은 데는 뭐 10년을 내다보고 공사를 추진한다고 그러잖아요. 10년이 안 돼서 다시 재보수 공사하고 이런 부분이 생김으로 해서 평택시에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6쪽 좀 한번 보시면은 이 정원도시 조성을 지금 평택시 25개 읍면동으로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관리 행복정원단이라는 그 관리하시는 그 팀도 있고 이게 다 무료 봉사라고 하셨죠, 이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무료 봉사를 하면은 그 저기 뭐야 봉사 시간 이런 거는 이제 기록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평생학습센터하고 조율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원을 쓸 경우에는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봉사활동으로 봉사 시간은 다 인정할 수 있게 하고 기재를 있습니다. 해줘야 될 거로 알고 예. 있어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이 예, 돼가지고. 그 잔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지는 우리 산림녹지과 관할인가요? 전지?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라든지 녹지변에 전지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평택시 보훈단체하고 이제 간담회 자리가 있었어요.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그 지금 현재 평택호 쪽에 그 총원탑 거기에 이제 국기대 옆에 소나무가 이렇게 두 개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나무가 이제 크다 보니까 태극기가 잘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그 나무를 사실 이렇게 자르기는 좀 아깝고 소나무에 소나무 두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소나무는 그 가지가 이렇게 뭐 이렇게 번창을 안 하고 그냥 우위로만 키만 커가지고 자르기는 아깝고 그거 식재하기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이식하기는 이주해서 식재하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전지 전문의로 또 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도 현장은 좀 대충 알고 있는데요. 네네. 원래 이제 그 충원탑도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했다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우량 소나무고 키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저 관광단지 하면서 나름대로 아니 일부는 국기 봉을 뭐 옮기는 예. 방법은 없네. 이제 그 부분은 지금 거기 저 관장하는 부서하고 네.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만일에 없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 작업을 해주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중 출장소 건축치과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덕동산 쪽에도 그 보훈단체 뭐 총원탑 같은 그런 시설이 있나요? 덕동산? 덕동산, 매봉산 이쪽도 지금 나무 숲이 많이 우거져서 그 진입하는 그 쪽에 나무 숲이 많이 우거져가지고 전지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기 덕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공원 조성 계획이 별도 토지 매입 어느 정도 끝나가기 네.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미련 발생 않도록 전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서정 현축탑 거기는 어디서 관리하죠? 그 산은? 그것도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네.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새해 첫날 거기 현충탑 방문을 했는데 저쪽 뒤쪽에 주차장 쪽에서 올라오는 이제 계단이 있고 이쪽 출장소 앞에서 그냥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출장소 앞에서 올라가는 계단은 거의 뭐 이렇게 형태가 없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됐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그 예산 편성해서 그리고 이제 차가 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차량 통행을 차단을 시켜놔야 되고 어떤 행사 때는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왜냐하면은 이 보훈단체에 가입된 분들은 거의 연령대가 높으시거든요. 6.25 참전, 뭐 월남전 참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지금 80이 넘으신 분들이 많은데 뭐 어떤 기념 행사 때 올라가서 좀 이렇게 참석을 하고 싶어도 몸이 이제 안 좋으시니까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승용차가 올라갈 정도로 도로를 좀 편성을 해서 평상시에는 차단기로 막아놓고 행사할 때는 좀 열어서 승용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좀 해서 다시 그 보완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좀 하게끔. 이제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거기가 이제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이 다 끝나 있고 토지 매입도 어느 정도 상태에서 이제 조성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때 혹시 그런 부분들이 가는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좀 꼭 챙겨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공원과 시기 쪽 보시면은 그 모산공원은 올해 한 130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어요. 그죠? 공원과장님 예. 지금 130억 130억은 모산공원에 모산공원. 예, 조성공사비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면 무슨 어디 공원이에요? 그 밑에 공원이요?
그 밑에 모산공원 밑에. 아, 비전 공원입니다. 매봉산. 아니 지금 12쪽 12페이지. 네네. 모산 이 공원별 토지 매입 현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지금 저기 아니 잠깐만 과장님. 네. 여기 모산에는 예산이 한 130억이 서 있고 그 밑에는 은실공원이에요. 은실공원. 예, 은실공원. 예, 맞죠? 은실공원은 지금 109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 올해. 아, 작년에 저기 100억 기체 발행해서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모산은 지금 130억은 일회 추경에 토지보상 지방채로에 토지보상은 다 끝난 거고. 예, 100%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공사 비용은요? 공사 비용은 지금 현재 109는 확보돼 있습니다. 얼마 은실. 확보돼 있어요? 은실에 지금 공사비로 이게 총 공사비가 1,366억인데. 예, 그 보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중에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가 지금 146억인데요. 다 확보는 하지 않았고 109에 착공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착공식을 해놓은 거죠? 예. 몇월 달쯤이에요? 지금 3월 말에서 4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게이트 볼링 때문에 세계동에서 한번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장애인 단체죠, 장애인 네네. 그 시설까지 좀 해서 설계를 할 때 그것 좀 참작을 좀 해서 좀 설계 반영을 좀 해보시라고요. 아, 그게 지금 거기에 공사 구간에 지금 현재는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돼 있고요. 그 제척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공원 사용 그 부지 사용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에 거기가 이제 게이트볼장으로 변경토록 하고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다시 업무 알겠습니다. 보고를 제가 다시 별도로 해드릴게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네. 걸리니까는. 그리고 그 세계동의 그 화장실 네네. 공사 어떻게 됐어요? 아, 지금 그 BF 예비 인증이 안 나와서 지금 현재 착공을 하지 못했고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애인 회관에 가서 얘기를 해서 지금 필요한 절차를 해서 금년에 한 4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 메모해 놓은 거예요. 4월 달 착공. 그 13쪽에 보면 온실공원 그 황토 마사토 산책로 한 150m 이렇게 사업을 넣어놓으셨는데 이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그 209 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209 쪽에 있으면 몇 년도 사업이에요 이게? 아, 죄송합니다. 저 109 쪽에 있습니다. 저 예,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1억 5천을?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그 세계도에 보면 세로야길이라고 있어요. 네네. 세로야길. 그러니까 그 태영 아파트 그쪽부터 태영 아파트, 부영 1차 아파트, 보성 아파트, 그다음에 저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돼서 그 2년 전에 세로야길을 조성을 해놨어요. 우리 저기 녹색건축 과장님 잘 아시죠? 그 길에 대해서. 아, 그 부분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녹지 조성한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저기 우리 녹색 건축 사업과장이 세기동이 고향이시라. 네, 어머니. 거기에 이거를 그 마사토 산책로 그 산책로에 마사토 길을 좀 해달라고 제가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그 부분은 그 세로화 조성하면서 중앙 부분은 이제 야자 밑으로 저기 조성을 해준 상태인데요. 이제 그 부분은 이용하신 분들 있는데 또 일부는 그 완만한 부분을 가지고 맨발 걷기식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계획은 이제 계획을 사업에 안 잡아놓으신 거고. 예, 이때 현장 전적 검토는 다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그 인수인계 잘 하셔가지고 빨리 그 계획 세우시게끔. 설- 세로약길에다가 황토 마사길을 설치하게끔 좀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라고.
산림녹지 과장이 조금 네, 살리는 설명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틀 전에 저희가 세교 동사무소하고요 같이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고요. 세교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2억이 올해 세워졌습니다. 주민 네. 참여 예산으로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마친 다음에 올해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세교동의 통장 협회장님이라고 있어요. 문순진 통장 협회장님. 그분이 네. 저한테 이거를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분한테 또 답을 드려야 돼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건축 녹지과 21쪽 보시면 평택 아트센터 건립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는 지금 그 지하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하층. 이제 시작 단계네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좀 꽤 오래 됐고요. 네. 그 지금 이제 차수로 2차분 이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23쪽 보시면은 시립 안정 어린이집 신축 공사가 있고 이충 어린이집 이전 신축 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지상 1층에 한옥으로다가 어린이집을 지금 신축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한옥? 안정 어린이집은 이제 그 예절관하고 네. 팽성 도서관하고 같이 같이.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그 객사 앞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 객사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한옥 구조로 하고 있는 거고요. 2층 어린이집은 이제 지금 그 이충동에 그 노인 그 시설이랑 같이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이랑 같이 지금 복합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그 지상 주차가 약 한 80대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신 거죠?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요. 안녕 어린이. 예, 여기 도서관이랑 그다음에 예절관이랑 그 다 복합으로 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송탄 어린이집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그 송탄 출장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주차장 공사를 올해 들어가요. 그 예산은 5,4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가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11분인데 차가 4대밖에 못 돼요. 그럼 7대를 다른 장소에 갖다 대고 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들 가리키고 교육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주변에 차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출 무슨 관할이 도시건축인가 어디예요? 건설도시과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그 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물론 이제 예산상 문제가 있지만은 조금 여유 있는 주차장 확보가 좀 필요한데 사실 그거 공사 5,400만 원 공사지만은 저거 추진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거기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를 그 데려다주고 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어마어마한 걱정을 좀 하셨다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녹색 건축과장님이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여유 있게 좀 설계를 좀 부탁을 드려요. 지금 현재 뭐 그 소요 이제 법적인 부분 말고도 이제 그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한 뭐 150%에서 한 300%까지 시설 용도에 따라서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송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완공된 지가 한 20년이 넘은 네. 거고요. 그 공단 입구에서 만들었던 부분이고 공단 입구다 보니까는 이제 그
그 대지 면적도 당초에도 그 이제 상당히 좁은 면적에다가 건물을 안 치다 보니까는 주차 소유가 이제 저기가 없었고 이제 그 소유 이제 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없었고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 이제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소유하는 부분이 이제 좀 적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좀 건축 행위를 이제 주차장을 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충분히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확보하고 있고 좀 부족하면은 지하층도 이제 그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는요 여유롭게 좀 뭐 많이 여유롭지는 않지만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선을 그 도색을 할 때 그거는 시공사에서 하나요? 시공사? 그렇습니다. 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 견학도 좀 해보고 국내 그 경주시 견학도 해봤을 때 주차선을 2개를 넣더라고요. 흰색 선을. 그 이유가 있죠. 공간 확보. 이제 그 두 선을 넣는 이유는 이제 그 운전자가 그 이제 승하차 시에 내릴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하기 있는데 지금 이제 법적으로 기존에는 주차장법에서 그 주차 폭을 그 일반 주차를 2.3m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2.5m까지 광폭으로 하게끔 일부 법령이 개정이 돼 있어가지고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한 2.5m 설치를 하면 굳이 그 차선을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 있게 주차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초보 운전자분들은 선 하나를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룸미러 그 요즘에는 그 뭐야 그 앞에 화면에 나오는 그 백 그 저거 보고 들어가시면은 신선이 2개라고 그러면은 아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평택시도 경주시도 저희가 갔다 왔을 때 그런 식으로 됐고 일본에도 거의 주차장이 라인이 2개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주차장. 예. 한번 평택도 검토 좀 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사장님?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